저기요, 어르신. 혹시 여기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니세요? 이건 그냥 일반 관광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해변 정화 활동 중이라서요. 이 행사는 사전에 등록된 사람들만 참여 가능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돌아가야 해요. 7살짜리 손녀 은지가 할아버지의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 매주 하면서 눈을 깜박였다. 아직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 듯 순진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니야, 은지야. 우리 여기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백성훈 68세은 부드럽게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주위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시선에도 그는 크게 당황한 기색 없이 초록색 조끼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조끼는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디자인이었으나 왼쪽 가슴팍에 자원봉사라는 글자가 바렌차에 수놓아져 있었다. 저기 할아버님, 죄송한데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이건 생각보다 힘든 작업이에요. 저희도 안전 문제가 있어서요. 해양환경보호단 체험 행사를 책임지고 있는 강민수 30대는 예의 바른 척하면서도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태도로 말했다. 그의 표정은 곤란하다라는 말 대신 나가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었다. 아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 건강합니. 그리고 이곳이 바로 내가 지정받은 봉사구역이기도 해요. 백성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마른 체격에 주름 많은 손등이 보였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다만 그의 옷차림이 문제였을까. 국방색 모자, 낡은 점퍼, 다른 신발은 주변의 최신 장비로 무장한 젊은 봉사자들과 사뭇 대조적이었다. 이건 관리가 좀 더 필요한 문제라서. 혹시 연락 받으셨어요? 오늘은 전문 다이버 팀도 오기로 했고 제주시청 환경과에서도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강민수가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뒤적였다. 그가 의뢰받은 명단에는 대부분 젊은 학생, 단체별 봉사자,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 몇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동시에 SNS 홍보도 함께 해주는 식으로 계획된 행사였다. 이름이 백성훈이라고 하셨죠? 잠시만요. 곁에 있던 다른 스태프가 명단을 살폈다. 거기에 있습 이메일로 신청했습. 백성훈은 차분하게 자신의 양해각서를 건넸다. 실제로 그는 사전에 온라인 신청을 완료했으나 담당자 쪽에서 그의 고령을 보고 묵살하려 했는지 행사 당일 아침까지 참여 여부에 대한 안내 연락을 주지 않았다. 어르신이시니 안전사고가 걱정돼서 그렇습. 구간이 좀 먼 길이라 힘드실 텐데 강민수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도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 대화를 지켜보는 젊은 봉사자들 사이에서는 작은 수군거림이 오갔다. 할아버지 한 분이면 오히려 짐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야. 괜히 쓰레기 봉투도 제대로 못 들고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지도 몰라. 이 행사 비피들 오면 분위기 해칠 텐데. 괜찮을까?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머리를 맞대고 수군댔지만 일부러 들리라는 듯한 태도였다. 그럴 때마다 은지는 작은 소리로 할아버지를 부르며 옷자락을 잡았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다 우리 쳐다보는데? 괜찮아, 은지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러 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말자. 백성훈은 손녀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은지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어르신, 아무래도 여기 계시기엔 조금 무리가. 아니면 다른 구역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좀 덜 힘든 곳 말입니. 강민수가 다시 한번 제안을 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덜 힘들다는 표현만큼이나 여기서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뚜렷했다. 나는 다른 곳이 아닌 이 구역에 신청했고 여기가 필요하니 왔습. 가능하다면 나와 은지도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면 좋겠습. 백성훈의 말투는 예의를 지키면서도 단호했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잠깐 묘하게 얼어붙었다. 어이, 민수야. 괜히 분란 만들지 말고 그냥 통과시켜. 저분도 봉사하러 왔다는 거잖아. 지나가던 또 다른 스태프가 상황을 살피고는 슬쩍 귓속말을 했다. 여러 사람 앞이라 적당히 돌려보내기에는 언론이나 SNS에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린 듯했다. 강민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찜찜함이 감돌았다. 그럼. 우선 명단에 있으시니 참여는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 안전은 스스로 잘 지킬 테니까요.
백성우는 짧게 대답하고 은지를 안심시키듯 손을 꼭 잡았다. 자, 은지야. 쓰레기 봉투 들고 할아버지 따라오렴. 해변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본 몇몇은 여전히 수군거렸다. 아, 지금 저 모습 봐. 허리가 꼿꼿하긴 한데 금방 지칠 거야. 아이고, 행사 중에 넘어지거나 하면 어쩌려고 저러지? 그러나 백성훈은 아무 말 없이 앞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발걸음이 느릿해 보이지만 안정감이 있었고 은지는 제잘거리며 할아버지를 졸졸 따라갔다. 할아버지, 우리 쓰레기 많이 주우면 칭찬받을까? 집에 돌아갈 때 꼭 바다를 깨끗하게 해주고 싶어요. 은지의 해맑은 목소리에 백성훈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은지 덕분에 바다도 기뻐할 거야. 해변은 이미 오전부터 여기저기서 봉사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다. 모래사장에는 비닐봉지, 페트병, 폐그물 조각이 곳곳에 묻혀 있었다. 강풍에 날려온 쓰레기들도 모래 속에 파묻힌 상태였고 행사 스태프들은 이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각종 방송 카메라와 인터뷰 마이크까지 눈에 띄었다. 민수 형, 저기 보세 어르신이 저거 들다가 허리 다치시면 어쩌죠? 그러니까 더운데 괜히 골치 아프게 됐네. 그들은 여전히 뒤에서 지켜보며 불편해했지만 표면적으로는 별달리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할아버지, 여기 페트병이 모래에 묻혀 있어요. 은지가 손으로 모래를 파내면서 작은 페트병을 꺼냈다. 검은색 플라스틱과 해초가 엉켜 고약한 냄새가 났지만 그녀는 콧등을 찡그리면서도 열심히 봉투에 담았다. 잘했어, 은지야. 이제 옆에 있는 비닐도 찾아보자. 백성훈이 함께 무릎을 꿇고 모래를 파헤쳤다. 다른 봉사자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이들을 멀리하는 기색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해변에선 더운 햇살이 내리쬐었다. 지쳐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백성훈은 흐트러짐 없이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었다. 은지도 더운지 땀을 흘렸지만 할아버지 옆에서 씩씩하게 따라다녔다. 그러다 누군가 곁에서 물 한 병을 내밀었다. 할아버님, 물 좀 드시죠. 그 목소리는 동일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 봉사자 소영이었다. 그녀만큼은 처음부터 백성훈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온 소수의 사람 중 하나였다. 고맙구나. 너도 힘들 텐데. 백성훈은 물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그러자 소영은 조심스레 물었다. 할아버지, 혹시 이전에도 봉사활동을 자주 하셨던 거예요? 활동하시는 모습이 정말 능숙해 보여서요. 예전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하긴 했지. 특히 이 바다에는 애정이 많아서. 그는 약간의 여운을 남기며 말을 맺었다. 소영은 흥미로운 듯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영아, 거기서 뭐 해? 멀리서 강민수가 소영을 불렀다. 그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이쪽을 힐끗 보았다. 점심 먹으러 오라고. 어르신도 같이 오실래요? 괜찮네. 나와 은지는 조금만 더 하고 갈게. 백성훈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봉사자 대부분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 백성훈과 은지는 해안가 바위를 따라 쓰레기를 더 모았다. 멀리서 보면 평온한 풍경이었지만 사실 그 바다 너머 어딘가에서 작고 위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아, 어르신 아직도 저기 계시네요. 같이 점심 드시지. 소영이 도시락을 나누던 중 잠깐 해변 쪽을 보며 걱정스레 중얼거렸다. 그분 체력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긴 하네. 그런데 우리 행사 진행은 계속해야 하지 않겠어요? 강민수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그때 멀리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꽈르르릉. 하늘 어딘가를 가르며 뭔가 빠르게 지나가는 듯한 괴음이었다. 순간 해변에 있던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저건 뭐야? 비행기인가? 헬기 소리 아니야? 모두가 웅성대는 사이 하늘에 고개하듯 작고 흰 경비행기 한 대가 위태로운 궤적으로 지나가더니 모래사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다 위에서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위험해. 저거 곧 추락하겠어. 바다 쪽에 시선을 고정한 채 누군가 소리쳤다.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은 몇 초 뒤 현실이 되었다. 비행기는 바다 위를 스치듯 곤두박질하다가 푸앙 하는 소리와 함께 수면에 세게 부딪혔고 이내 동체가 크게 흔들리면서 물보라가 치솟았다. 추락했어. 저 비행기 추락했어. 어떻게? 누가 신고해?
사람들은 순식간에 우왕좌왕했다. 제일 가까이에 있던 봉사자들도 전혀 상황에 대응하지 못한 채 스마트폰부터 꺼내든 채 서성였다. 빨리 119에 전화해. 해안 경찰 불러야 해. 이미 전화 돌리고 있어. 해안 근처에서 놀라던 관광객들은 하나둘씩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촬영하던 카메라 팀도 대혼란에 빠져 들썩였다. 그때 누군가 잽싸게 방파제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어르신, 잠깐만요. 거기 위험해요. 강민수가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백성훈이 시야에서 사라지듯 바위 쪽을 뛰어내리더니 곧 어디론가 사라졌다. 할아버지, 은지는 눈이 커져서 할아버지를 따라가려 했다. 하지만 소영이 은지를 붙잡았다. 은지야, 여기서 기다려야 해. 할아버지 찾으러 갈 테니 너는 다치면 안 돼. 그 와중에 비행기가 추락한 위치에서는 구조 신호처럼 보이는 붉은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행히 어선 한 척이 가까운 바다에 있었지만 바로 달려가긴 어려워 보였다. 저기, 누가 상황 정리 좀 해. 헬기나 보트는 언제 도착하는데? 곧 해경에서 출동한대. 좀만 기다려. 사람들은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지만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바다 한가운데서 추락한 경비행기는 반쯤 물에 잠겨가며 조종석 부분이 파손된 듯 보였다. 그때 어딘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해변에 있던 경찰과 해경 인원이 한두 명씩 달려오며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무전으로 구조정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칠어지는 물살과 계속되는 엔진 연기로 인해 즉각적인 접근이 쉽지 않아 보였다. 이거 큰일이네. 어쩌다 이런 날에. 강민수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어르신은 대체 어디 가신 거야? 그 순간 방파제 아래에서 튀어나온 작고 낡은 어선 한 척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백성훈이었다. 저건 어디서 구한 배지? 해경 관계자가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다. 민박집에서 쓰는 소형 어선 같은데 혼자 타고 나가시면 더 위험해요. 하지만 백성훈은 이미 부두에 있던 어민 한 명과 급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곧 엔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켜지고 노련한 솜씨로 배가 빠르게 출항했다.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고. 유류가 셀 수도 있고 불이 붙을 수도 있어. 해경에서 크게 손짓을 해보지만 그는 신속히 방향타를 조절하며 사고 지점으로 접근했다. 배 조정은 맡길게요. 저는 저 조종사분을 구하러 뛰어들겠습. 백성훈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불분명하게 들렸지만 그런 결심임은 분명했다. 어르신, 저 혼자선 힘들 것 같은데요. 함께 배를 모는 어민도 겁먹은 듯 울먹였다. 괜찮아. 동력을 끄고 최대한 천천히 접근해 주세. 저는 저기까지 수영해서 갈 겁니. 백성훈은 재빨리 조끼 안에 있던 휴대용 무정이를 꺼내 무언가를 조정했다. 사람들은 해안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혼란에 빠졌다. 아니, 저분은 누군데 이런 결정을 하는 거야? 전문가도 아닌데 말리러 갈 사람 없어? 저러다 다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곧 그 말소리가 잦아들었다. 백성훈은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신속하게 무전으로 해경과 교신을 시도하고 있었다. 해경 측에서 듣고 계시나요? 경비행기 조종사 의식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 저희가 접근 중입니? 그 목소리는 놀랍게도 침착했다. 마치 익숙한 업무처럼 정확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했다. 누구십니까? 현재 현장에 계신 민간인이신가요? 위험하니 물러나세. 해경 측 무전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유도하겠습. 배는 역풍을 피해서 오른쪽 측면으로 접근함니 기체 부분에 연료 누출이 보이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는 해경의 무전 지시를 무시하듯 연신 요긴한 조언을 건넸다. 저기, 왜 저렇게 전문가처럼 얘기하는 거지? 해경 대원들도 황당하다는 듯 목소리를 낮췄지만 점점 그의 지시에 따라 작은 구조정이 방향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오케이, 민수 형. 지금부터는 저 사람 말대로 해보자. 괜히 서로 충돌하면 더 위험해진다. 구조정 조타를 맡은 대원이 무전을 통해 대답했다. 곧 백성훈의 지시대로 소형 어선과 해경의 구조정이 서로 비껴가듯 접근했다. 경비행기는 이미 동체가 반쯤 물에 잠겼으며 앞부분이 크게 부서져 조종석이 노출되어 있었다. 도착했습. 저는 뛰어듭니 말을 마친
그는 그대로 바다에 뛰어내렸다. 거친 파도와 함께 물보라가 이는 가운데도 당황하지 않고 헤엄쳐 비행기 잔해 쪽으로 이동했다. 와, 저 연세에 저건 보통 일이 아닌데 해안가에서는 봉사자와 관광객, 스태프 할 것 없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은지야, 할아버지 괜찮을까? 소영은 은지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자신의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은지는 초조하게 눈물을 글썽거리며 할아버지의 모습을 쫓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꼭 사람을 구해주실 거예요. 은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소영은 그 결의에 찬 아이의 말이 왠지 모르게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다. 물살이 강해 구조가 쉽지 않아 보였지만 백성훈은 비행기 창문을 열 수 있는 틈을 찾았다. 반쯤 침수된 조종석 안에는 의식이 희미한 조종사가 안전벨트에 매달린 채로 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조금만 견디세요. 그는 복잡하게 얽힌 안전벨트를 풀어내고 조종사의 머리를 물 위로 끌어올렸다. 거센 파도와 섞여 온몸이 젖었지만 노련한 솜씨로 조종사를 붙잡아 배 쪽으로 신호를 보냈다. 잡아주세요. 곧 구조정에 있던 대원 한 명이 그들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백성훈은 조종사의 몸을 먼저 구조정으로 넘겨주고 자신의 몸을 마지막으로 올렸다. 배 위에 올라오자마자 그는 무전으로 외쳤다. 심정지나 호흡 상태 이상 있는지 확인하세. 응급처치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해경대원들은 그제야 재빠르게 인공호흡 준비를 했다. 조종사는 다행히 맥이 잡혔지만 숨이 가쁘게 이어졌다. 천만 다행입니다. 아직 호흡은 있어요. 대원이 소리쳤다. 빨리 119 구급대와 연계해서 병원으로 이송해 주세. 백성훈은 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물을 털며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해경들이 잠시 황당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이내 즉각 응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일단락되고 해경 구조정과 소형 어선은 부두로 돌아왔다. 해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저 놀라움의 박수도 잊은 차에 바라보다가 누군가 먼저 환호를 지르자 일제히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대단하다 저분. 저렇게 차분하게 지휘하시다니. 누구지? 해양경찰 쪽도 아닌데. 어르신 괜찮으세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강민수가 달려와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그의 시선에는 감탄과 걱정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괜찮아요. 젊을 때부터 물과 친해서.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음. 백성우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러나 천이 떨어진 상태라 입술이 약간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곁에서 소영이 재빨리 타월을 가져다가 그를 감싸주었다. 와, 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보통 사람이면 저렇게 못하죠. 소영은 감격 어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할아버지, 은지가 허둥지둥 달려와 품에 안겼다 다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은지야, 괜찮아. 이제 다 끝났단다. 그는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안심시켰다. 아니, 근데, 할아버지, 아까 무전으로 말할 때 완전 프로 같던데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주변 봉사자들이 호기심으로 잔뜩 달라붙었다. 그때 해경 지휘부 쪽에서도 그를 찾아왔다. 실례합니. 아까 저희 무전 채널로 지시를 내리셨던 분 맞으시죠? 대체 누구시길래? 그들은 상부에 보고해야 했는지 노트와 펜을 들고 그의 정보를 묻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만 이름과 신분 확인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백성훈은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백성훈입니 이전엔. 그냥 비행기 조종을 조금 했었습니다. 조금 했다고 보기에는 아까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와 지휘 체계로 말씀하셨던데 해경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자 옆에서 소영이 작게 외쳤다. 설마 조종사셨다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설마 할아버지 비행기 조종사셨던 거예요? 진짜예요? 민간 항공사 조종사셨나요? 예전엔 비행기 조종도 했고 군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습. 지금은 다 지난 일이에요. 그는 겸손하게 웃었다. 강민수의 얼굴빛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동안 무시하듯 대했던 자신의 행동이 떠올랐는지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해경 무전을 무시한 게 아니라 순간 상황이 급해 보여서요. 제가 옛날에 이런 상황을 조금 겪어봐서. 아, 해경분들이 당황하시는 틈이 있었기에 제가 대신 작전 지휘를 잠시 했습. 죄송합니.
백성훈은 차분한 어조로 사과하듯 말했다. 그러나 해경은 오히려 고개를 숙였다. 아님니 덕분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 조종사도 무사히 구조되었고요. 해경 지휘관은 두 손을 모으며 감사를 표했다. 할아버지, 진짜 군 조종사셨다고요? 소영이 눈을 반짝이며 다시 확인하듯 물었다. 네, 오래전에 공군에서 근무했고 전역 후에는 민간 항공사에서도 조금 일했어요. 지금은 은퇴하고 봉사활동하면서 지내고 있죠. 그제서야 사람들 사이에서 아, 그러시구나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아니, 그러면 대단한 분이셨네요. 저희한테는 그냥 음, 말하기 좀 그렇지만 패만 될 줄 알았는데 봉사자 중 한 명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주위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기 죄송합니 저희가 너무 경솔했네요. 행사 초반에 괜히. 함부로 말씀드려서 강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솔직히 고령이시라 위험할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요. 저도 안 보이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백성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괜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그래도 아까는 정말 멋졌어요. 소영이 감탄하듯 말을 이었다. 감사합니. 저는 다만 조종사분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는 아직 젖은 옷을 짠 듯 비틀면서 마치 대단치 않은 일을 한 사람처럼 담담하게 답했다. 그러고 보니 이전에 조종사로서도 여러 사선을 넘나드셨겠네요. 비상사태 같은 것도 많았을 것 같고. 다른 봉사자가 질문했다. 어릴 때부터 비행에 대한 열정이 컸어요. 그러다가 은퇴 후에는 조용히 살고 싶어졌다랄까. 하하. 그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 커져만 갔다. 근데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이렇게 대단한 경력을 두고도 지금은 그냥 봉사활동만 하세요? 더 멋진 일도 많이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말에 주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모두가 궁금해 하던 부분이었다. 멋진 일이면 어떤 일일까요? 봉사활동도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백성우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답했다. 제가 경험한 걸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더 의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역에서 내려온 뒤엔 자원봉사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은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방긋 웃었다. 할아버지는 늘 저랑 같이 다니면서 놀아주시고 바다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정말 멋져요. 아이의 순수한 찬사에 봉사자들과 주위 사람들이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제야 사람들이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눈앞에 보이는 낡은 모자와 점퍼만 보고는 짐작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이 사람에게는 깊이 깔려 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에이,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운 좋게 사고 없었을 뿐이지라는 투로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체로 이 놀라운 전개에 대한 존경심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해경 지휘관은 아까의 상황 보고를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모아 브리핑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반원 모양으로 둘러서서 구조 과정을 상세히 들었다. 요컨대 민간인인 백성훈 씨가 최초로 상황 파악을 해주시고 해경 측에 유효한 조언을 제공하셨습. 덕분에 저희가 재빨리 준비하고 사고 현장 접근도 수월해졌습. 조종사도 의식을 완전히 잃기 전에 구조할 수 있었고요. 정말 감사드립니 지휘관이 고개를 숙이자 주위에서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아니, 전 그저 상황이 급해서 도왔을 뿐이니 너무 과한 칭찬 말아주세. 그는 민망해하며 양손을 내저었다. 덕분에 소중한 목숨을 살렸는데 과한 칭찬이란 없죠. 소영은 눈을 반짝이며 다시 박수쳤고 은지는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손뼉을 마주치려고 팔짝 뛰었다. 저 그동안 어르신께 좀 예의가 없었던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 강민수는 거듭 사과하며 연신 허리까지 굽혔다. 주변에 있던 봉사자들도 뜨끔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 제가 이런 모습으로 다니면 오해하실 수도 있지요. 백성훈은 다시 한번 모두를 안심시키듯 고든 자세로 서 있었다. 축축이 젖은 옷 때문인지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어도 흔들림 없이 말 그대로 꼿꼿한 기운이 서렸다. 그러자 이제야 사람들은 앞다투어 물었다. 원래 군에서 어떤 훈련 같은 것도 받으신 거죠? 비상시 대처법을 익히신 건가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답했다. 네,
해상에서의 비상 착륙 같은 훈련도 받았고 민항에서도 몇 번 비상 상황을 맞닥뜨렸었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몸에 배어 있긴 합니.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이제야 그를 한낱 나이 많은 어르신으로만 치부했던 젊은 봉사자들은 미안함과 동시에 경외감을 느꼈다. 저, 할아버지, 실은 제가 아까 나이 드셨으니 돌아가시라고 뒤에서 농담처럼 얘기했었는데 진짜 죄송합니 한 봉사자가 솔직하게 고백하자 백성훈은 웃으며 말했다.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에는 상대방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의 겸허한 태도에 주인은 더 숙연해졌다.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의 나이든 외양 속에는 대단한 경력과 더욱 놀라운 배려심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구급차가 도착했고 조종사는 의식을 되찾아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좋은 분들이 구해주셨다는 말만 반복한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있던 봉사자들은 그제야 한숨 돌리며 서로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강민수는 그동안의 태도를 만회하려는 듯 끊임없이 사방을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지시했다. 일단 오늘 일정은 예상치 못한 사고 때문에 많이 밀렸습하지만 해변 정화 작업을 더 이어가야 해요.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 봉사자들에게 간단한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전수칙이라든지. 그는 물론 환경정화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보여준 리더십이 대단히 인상적이었기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를 선생님처럼 모시고 싶어 했다. 조습하지만 저는 비행 안전 쪽을 배웠지. 이 해변 청소 자체에 대해선 여러분처럼 전문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는 너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그래도 요청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아니요, 어르신이 보여주신 침착함과 책임감이야말로 봉사활동에도 꼭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체력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앞설지 몰라도 위기 상황에서의 지혜는 훨씬 앞서시니까요. 소영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요, 저희도 이번 계기로 배우고 싶습 봉사를 할 때 마음가짐이라든지 혹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등. 또 다른 봉사자도 거들었다. 그러자 백성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곧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어릴 적에 하늘을 처음 봤을 때부터 꿈이 비행기 조종이었어요. 하늘을 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 그래서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었죠. 그런데 그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결국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더군요. 그가 말문을 열자 주위가 조용해졌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비행기가 고장나면 일부는 가만히 겁에 질려 아무것도 못하고 일부는 괜히 서두르다가 사고를 키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누가 지금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침착하게 단계별로 대응하는 겁니. 봉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쓰레기를 주우면서도 내 옆에 동료가 힘들어하는지 또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곳이 어디인지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은지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우리 은지처럼 곁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는 것. 그게 봉사든 조종이든 삶의 방식이든 비슷하더라고요. 많은 봉사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하게 그의 말을 새겨듣고 있었다. 그제야 강민수는 이 노인의 경험에서 오는 무게와 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절실히 깨닫는 듯했다. 해안 정화 작업은 다시 재개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모두가 서로를 살피고 혹시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돕고 쓰레기 분리에도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백성훈과 은지 역시 그 중심에서 묵묵히 일하며 휴대용 톱으로 얽힌 폐어망을 자르거나 모래 속 깊이 박힌 플라스틱을 찾아내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어르신 저기 쪽에 마대자루가 부족해요. 아, 알았어요. 좀 더 가져다 줄게요. 사람들이 말을 걸 때마다 그는 크게 웃으며 응했다. 할아버지, 페로프가 여기 많이 있어요. 잘했어, 은지야. 조금만 더 힘을 써보자.
이제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열정을 존중해 주었다. 어린 은지도 할아버지 멋있다는 목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으며 뿌듯함을 느끼는 듯 얼굴이 밝았다. 민수 형, 이거 봐요. 바다가 금세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소영이 미소 지으며 말하자 강민수도 서류를 손에 들고 멋쩍은 듯 웃었다. 그러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령자는 위험이라는 생각만 박혀 있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배웠습. 그리고 강민수는 고개를 돌려 백성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며 힘든 일도 사양하지 않고 해내고 있는 노인. 저분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란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저도 여러 봉사행사 다녀봤지만 이렇게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봉사자들의 시선이 다시 백성훈에게 모였고 그 중심엔 밝게 웃으며 돌아다니는 은지도 있었다. 둘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바다 풍경과 어울려 보였다. 작업이 대부분 끝날 무렵 행사 진행팀에서는 뒷정리를 하면서도 곳곳에 쓰레기 양을 체크하고 분리수거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예정보다 훨씬 많은 양이 수거되어 당일 작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해경 쪽도 추락사고 수습을 마치고 현장을 정리 중이었다. 사고를 당한 조종사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며 담당 의료진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발표했다. 저녁 무렵 해변 한편에 임시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간단한 뒤풀이 형태로 스낵과 음료 그리고 치유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촬영팀도 다시 모여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었다. 저기, 백성훈 어르신,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오늘 구조 작업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라고 들었습. 한 방송국 기자가 다가와 정중히 물었다. 아,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그는 손사래를 쳤지만 주변 봉사자들이 꼭 해주세요 라고 추켜 쓰자 마지못해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정말 대단하셨습. 혹시 긴박한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하게 구조를 지휘하실 수 있었던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 기자가 물었고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비췄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그럴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배웠습. 비행기 조종사로 일할 때부터요. 그는 간단하고 담백하게 답했다. 옆에 계신 손녀분도 할아버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눈치네요. 기자가 은지 쪽을 보며 웃자 은지는 활짝 웃으며 네 하고 크게 대답했다. 네, 우리 할아버지 멋져요. 바다에서 날기도 하셨대요. 아이 특유의 표현에 주위가 웃음으로 화기애애해졌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 기자가 진지하게 요청했다. 저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자신만의 능력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 오늘은 제가 더 많이 배웠습. 이렇게 젊은 친구들과 함께하니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고 기자는 감사합니다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그를 축하해주고 그동안 자신들의 무례를 사과하며 또 그의 지혜에 감탄했다. 저기, 할아버지. 저희 단체에서 다음 달에도 봉사활동이 있는데 혹시 참여 가능하실까요? 네. 아, 그건 일정을 봐야 알겠어요. 손녀랑 계획도 있으니까요. 그는 빙그레 웃으며 은지를 슬쩍 보았다. 왜요? 또 갈 거예요. 저 바다 좋아해요. 은지는 팔을 번쩍 들며 당찬 목소리를 냈다. 그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어느새 노인 한 분과 작은 손녀가 행사 전체의 마스코트처럼 된 것이었다. 행사가 완전히 끝난 뒤 강민수는 조용히 백성훈을 찾았다. 그리고 해변 끝자락, 이제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 모래사장에 둘이 나란히 서게 되었다. 은지는 가까이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혼자 놀고 있었다. 어르신, 오늘 정말 죄송합니. 행사 시작 전부터 계속 어르신을 불편하게 했던 거, 제 태도가 지나쳤던 거. 강민수가 머뭇거리며 운을 뗐다. 아니에요. 저도 괜히 고집을 부렸을 수도 있습. 제가 하고 싶어 온 봉사이긴 하지만 젊은 분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했을 테니까요. 백성훈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변명 같지만 저도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 많은 스폰서와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행사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많으신 분이 참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 저도 그런 입장에서 행사 진행을 해봤으니까요. 다만 사람의 가치를 단번에 판단하는 건 언제나 위험하죠. 또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오늘 저도 다시 깨달았습. 그는 시선을 수평선 너머로 두며 말했다. 바다는 저녁노를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겪었으니 더욱 열려있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민수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웃었다. 어르신께 배운 게 참 많습니다. 저도 젊은 분들에게 많이 배워요.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알고 다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방식 같은 건 저보다 여러분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 같은 사람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강민수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그런데 혹시 지금도 비행을 꿈꾸세요? 아까 정말 멋지시던데요. 나이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하하, 이제는 비행보다는 내 손녀랑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사실 은지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게 하늘을 나는 것만큼이나 기쁨니.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마다 인생의 시기가 다른 법이죠. 이제 저는 조용히 바다를 지키고 은지를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민수는 그 말에 잔잔한 감동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다 너머 붉게 물든 하늘 아래에서 마주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은 어쩐지 깊은 공감으로 이어진 모습이었다. 어느덧 밤이 찾아왔고 봉사자들은 한데 모여 작은 뒷정리 파티를 시작했다. 은지는 다른 아이들과도 금세 친해져 모래밭에서 뛰놀았고 어른들은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어르신께서 저희한테 그 봉사활동 자세히 얘기해 주셨던 거 정말 도움이 됐어요. 한마디로 함께하는 마음이라고 하신 말씀 잊지 않을게요. 한 봉사자가 다가와 감사 인사를 건네자 백성훈은 멋쩍게 웃으며 커피를 따라 건넸다.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면 일의 성과도 훨씬 좋아집니.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는 커피잔을 들고 작은 건배 제스처를 해보였다. 한쪽에서는 소영이 강민수에게 어르신에게 뭔가 선물을 드리면 어떨까요? 하고 속삭이는 것이 보였다. 강민수는 좋은 생각인데.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라며 당황했지만 주위에서 몇몇 사람이 동의하자 급히 의견이 모아졌다. 어르신 잠시만요. 저희가 조촐하게 준비한 게 이습 강민수와 소영이 그리고 몇몇 스태프가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다가왔다. 이건 저희가 행사 기념품으로 만든 티셔츠와 모자인데요. 사이즈는 맞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맞지 않으면 말씀해 주세. 소영이 머뭇거리며 상자를 건네자 그 안에는 선명한 파란색 티셔츠와 하얀색 모자가 들어 있었다. 티셔츠에는 깨끗한 제주, 함께 만들어가요.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고맙습 잘 입을게요. 백성훈은 감사한 표정으로 티셔츠를 꺼내 들었다. 은지도 그 문구를 읽으며 우리도 바다를 더 깨끗하게 하는 거야. 하고 깔깔 웃었다. 저희가 준비를 많이 못해서 이걸로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같이 봉사하고 싶습 강민수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그렇게 해변 파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모래사장에 앉아 바닷바람을 쐬며 맥주 캔을 들고 담소를 나누거나 기타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 은지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잠시 후 강민수가 용기를 내어 다시 다가왔다. 어르신, 그리고 은지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희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셨습. 혹시 다음에도 도움을 받고 싶어요. 더 큰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도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행사에는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거거든요. 그때 되면 스케줄을 봐야겠지만 물론 가능하면 기꺼이 오겠습. 백성훈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자 강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고 그 모습에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과거의 어색함과 경계심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상호 존중과 공동의 목표였다. 밤바다가 조용해진 해변,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이제 행사 스태프들과 봉사자 일부만 남았다. 은지를 안고 천막 근처에서 마지막 짐을 확인하던 백성훈에게 해경 지휘관이 다가왔다. 어르신, 오늘 구조 상황에 대해 저희가 공식적으로 감사장을 드리고 싶습. 사실 해경 내부 규정상 민간인 협조에 대해 어떤 식으로 표창을 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거 사양하겠습. 오늘 제가 한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는 곤란하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 아무튼 저희가 감사의 뜻을 꼭 전하고 싶습. 조금 후에 연락처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세 별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감사합니. 그는 미소 지으며 명함 한 장을 건네주었다. 낡은 지갑 속에서 꺼낸 그 명함은 군에서 전역할 때 만들어둔 개인 연락처가 적힌 것이었다. 지휘관은 조심스레 받아들고 꼭 연락드리겠습니다라며 예의를 차렸다. 그 후 몇 명의 봉사자와 스태프가 작별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내일 돌아가시는 거죠? 저희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괜찮습. 운전도 가능해요. 택시 타고 가면 됩니. 조용히 주변이 정리되는 가운데 소영이 마지막으로 다가왔다. 할아버지 은지 잘 자네요. 피곤했나 봐요.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 제 연락처도 드릴게요. 꼭 안부 전해주세. 그녀는 작은 쪽지에 번호를 써서 건넸다. 고맙구나. 소영이 덕분에 은지도 즐거웠다고 하더라. 아마도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야. 그는 쪽지를 받아내어 주머니에 넣었다. 소영은 해맑게 웃더니 네 하고 달려갔다. 해변을 벗어나 숙소로 향하는 길, 이미 하늘은 별이 총총했고 바람은 선선해졌다. 은지는 깊이 잠들어 할아버지 어깨에 고개를 기댄 채 조용한 숨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오늘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은지야. 잘 때쯤이면 기억 못하겠지만 너한테도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구나. 백성우는 손녀의 등을 살포시 두드리며 자신도 모르게 옛 추억에 잠겼다. 하늘을 날던 나와 이제 손녀와 함께 바다를 지키는 나. 그 길지 않은 문장 속에 그의 인생이 압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엔 후회가 없었다. 과거의 경력은 그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기반. 그리고 은퇴 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문득 작은 소리로 은지가 잠결에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바다 좋아? 깨끗. 그 한마디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은지야. 할아버지도 바다 좋아한단다. 이곳을 지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야. 어두운 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이 오늘 하루의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한층 가볍게 느껴졌다.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며 어느새 바람은 소금기 어린 향기를 싣고 지나갔다. 다음날 아침, 아직 행사의 여운이 차에 가시지 않은 시각, 강민수는 정리를 위해 현장에 다시 나왔다. 전날 쌓아둔 쓰레기 봉투를 수거채 넘기고 참여 명단을 정리하던 중 인터넷 기사로 제주 해상 경비 행기 추락, 한 노인의 영웅적 구조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어르신 뉴스에 떴네. 헉, 벌써 댓글이 수백 개야. 멋있다. 나이 차별하면 안 된다. 경험이 보물이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지네. 그는 흥분된 기분으로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소영아, 어르신한테 연락해봤어? 네가 번호 받았다며. 아직도 뭔가 폐가 될까봐. 근데 기사도 떴으니 곧 연락이 가겠죠. 저도 함께 감사 인사하려고요. 강민수는 잠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이걸 계기로 많은 사람이 나이 든 분들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다음 봉사 행사를 준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다졌다. 한편 숙소에서는 은지와 함께 아침을 먹던 백성훈이 문득 전화벨이 울려받은 뒤 예,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지요. 별것 아니에요. 라고 쑥스러운 목소리로 인터뷰를 사양하고 있었다. 어제 사건으로 지역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연락이 빗발쳤다. 하지만 그는 과도한 주목보다는 일상의 평화가 더 좋았다. 할아버지, 우리 오늘도 바닷가 가요? 은지가 물고기 모양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해맑은 얼굴로 물었다. 그래, 점심 전까지만 잠깐 가보자. 어제 다 못 치운 쓰레기가 있을지 모르지.
그는 가볍게 티셔츠를 갈아입으며 미소 지었다. 어제 새로 받은 행사 티셔츠는 간직해 두었고, 오늘은 집에서 가져온 낡은 옷차림 그대로였다. 여전히 그는 겸손하고 소박한 모습이었다. 근데, 할아버지, 바닷가에 있는 아저씨들이랑 아줌마들이 이제 우릴 보면 반갑게 인사해 줄까요? 아이의 물음에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어제 다 함께 큰 일을 겪었으니까. 우리가 뭘 했든 서로를 알게 된 게 가장 중요해. 응, 맞아요. 그리고 우리 또 재미있게 놀면서 바다도 깨끗하게 할래요. 은지는 힘차게 손을 뻗었다. 그의 눈에는 또다시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누군가에겐 그저 고령자로 보였겠지만 오늘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았고 그것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숙소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누군가를 단지 외모나 나이 혹은 현재 모습만으로 판단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통해 각자 주변에 숨은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 우리는 누군가의 눈에 그저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놀라운 재능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감춰져 있을지도 모릅니. 오늘의 이야기에서 백성훈 어르신이 조종사 경력을 드러내기 전까지 많은 사람이 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 그러나 그가 보여준 용기, 침착함, 그리고 인간적인 배려는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 가끔은 우리가 살아가며 스쳐 지나는 사람들 속에도 누군가를 변화시킬 만한 힘이 숨어 있을 수 있습. 혹은 우리 자신 안에 생각지 못했던 특별한 재능과 열정이 아직 깨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지요. 이 글을 읽은 여러분께 묻고 싶습. 우리는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으로 다가가고 있을까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습관이 생기진 않았나요? 이제라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혹은 낯선 이에게서 숨은 재능을 발견할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주변에 있는 백성훈 어르신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분들이 가진 경험과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수도 있습.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이를 뛰어넘어 존중하고 배울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